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조만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날아올 종부세, 재산세 고지서. 그 숫자가 여러분의 예상보다 앞자리가 하나 더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나한테까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계급의 강제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말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때 국가는 세금을 통해 그 격차를 강제로 좁히려 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정부는 이제 집을 가진 것을 권리가 아닌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구독 서비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고 버티느냐 뺏기느냐의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뜯어봅시다.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부동산 하락기라는데 왜 내 세금은 역주행하는가? 정부는 표면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10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70%에서 80%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낮아졌는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기에도 세금 폭탄이 터지는 마법 같은 수식의 비밀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국가가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수십조 원 덜 거쳤다는 뉴스 보셨죠?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따라 춤을 추고 소득세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부동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박힌 확정된 자산이죠.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세원 확보처는 결국 보유세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려야 하는데 주머니는 비었으니 가장 눈에 띄는 자산을 가진 층을 압박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택한 겁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드니 지체들마다 재산세 제대로 걷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아파트가 담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드릴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넷플릭스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구독료를 내고 거주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서 알을 기다리는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그 거위가 먹어치우는 사료값, 세금이 황금알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헬스장 1년 회원권을 1억 원에 샀습니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 주인이 말합니다. 기구 유지비로 매달 100만 원씩 더 내세요. 안 내면 회원권 박탈입니다. 이게 지금의 보유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독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 주인, 정부의 마음대로 매달 바꾼다는 겁니다. 작년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헬스장 리모델링 해야 하니 150만 원 내라고 하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억울해서 회원권을 팔려고 내놨는데 옆 사람들도 구독료가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사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다주택자들과 상급지 1주택자들이 마주한 진퇴양난의 늪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들 세금 더 내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감정적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경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보유세 폭탄의 파편은 가장 먼저 어디로 튈까요? 바로 전월세 시장입니다. 집주인이 천사입니까? 본인 주머니에서 생돈 수천만 원이 나갈 때 허허 내가 감당해야지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늘어난 보유세는 고스란히 월세에 얹어집니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부자 증세로 시작해서 서민 임대료 폭등으로 끝나는 부메랑이 됩니다.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죠. 더 뼈아픈 진실은 주거 사다리의 실종입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확실한 한 채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중간한 지역의 집은 다 팔아치우고 강남으로 핵심지로 몰려듭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은 고사하고 핵심지 가격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자산의 초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고생해서 마련한 집 한 차가 전부인데 이제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세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사회적 폭탄입니다. 여러분, 이 폭탄의 안전핀은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핀이 뽑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사놓고 버티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자산의 수익률에서 세금 비용을 뺀 순수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보유세 정책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칼날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가혹한 징벌입니까?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고지서는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경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